그 다음에 피암 터널이라는데요. 피암 터널. 피암 터널이 몇 번째 문제죠? 피암 터널은 개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피암 터널의 구조. 그죠? 세 번째는 뭘 써야 되겠어요? 터널은 이거 공법이죠? 예. 세 번째는요, 피암 터널에 뭐라고 써야 돼요? 특징. 여기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결론 이렇게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피암 터널은 개념이 뭐예요? 말 속에 답이 있죠. 예, 이거 처음 들어보면 이제 헷갈립니다. 이거는 피자, 피한다, 피자 이렇게 쓰나요? 암 터널 이렇게 쓰는 거예요. 피암 터널 이렇게 씁니다. 예, 그래서 대절토 사면, 네, 암석이 낙석되었을 때 차량이나 인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설치한 터널입니다. 그래서 피암 터널의 구조도는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릴 수가 있어요. 내가 강의할 때 이런 그림 많이 그리잖아요, 이렇게. 예, 그래가지고 도로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이제 이렇게, 그죠? 예, 물이 있고요. 이 그림 많이 그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철골 구조로 하든지 이런 식으로요,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RC 구조로 해도 되고요. 두 번째는 철골 구조로 해도 되고요. 아니면 PC 제품으로 우리가 프리케이스 제품을 만들어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철근을 이렇게 놓는 거예요. 만약에 RC 구조로 하겠다. 그럼 최소한도 이 두께는요 50전 이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두께는 최소한도 50전에서 1m까지 두껍게 하는 게 좋겠죠. 예. 그래서 여기에 단층 파세가 이렇게 있고 암석 그림도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에다가 그래서 T코 승용차가 이렇게 가게 여기다 T코 승용차라고 딱 쓰고요. 그래서 도로 위에다가 요거는 일정 구간 이렇게 낙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그죠? 터널 뚫어 놓는 거를 우리가 피암 터널. 그래서 1번 가니까 이게 많이 있더라고요. 이 그림을 최소한도 0.5페이지에다 그려놓으면 끝나는 겁니다. 이거는. 피암 터널의 특징이 뭡니까? 예? 예. 산악 지역에 낙석 바지 터널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인명 피해를 감소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차량의 피해를 감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 네 번째는요, 구조가 간단해요. 그 다음에 구조는요, 시공 비가 일반 터널에 비해서 싸다. 그 다음에 공기도 짧아요. 이걸 금방 할 수 있는 겁니다. 짧다. 그렇죠? 그 다음에 주로 산악 터널에서 우리가 시공이 많이 된다. 시공이 많다. 뭐 이런 거 쓰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거 0.5페이지 쓰고 이거 정도 써줬다. 그러면 그 다음에 특징이 뭐냐면요, 구조 형식은 특성은 우리가 RC 구조로 할 수도 있고 철골 구조로 할 수도 있고 PC 제품으로도 우리가 시공이 가능하다. 이런 게 다 특징이에요. 예, 그죠? 그다음에 결론. 그래가지고 이제 결론에 가서는 대장부 3번에다 결론. 그래서 우리가 1번 경우에는 그죠? 예, 피암 터널이 많다. 예, 그래서 많이 설치한다. 우리나라는 별로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요, 이건 권장을 좀 많이 해야 돼요.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시공하는 게 좋겠다. 이게 쓰는 게 답입니다. 그래서 이 피암 터널은요, 낙석 방지 공법 중에서 하나입니다. 그래서 암을 피하는 터널이라는 얘기예요. 요거는요, 항상 말 속에 답이 있습니다. 이것도 보세요. 말 속에 답이 있어요. 항상 상주하지 않는 감염이다. 요거는요, 탄소량이 적고 온도가 중간 정도 온도에서 만든 아스팔트를 저탄소 중원 아스팔트라고 한다. 예? 그렇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충주 가는 길에는 이 피암 터널을 만들 데가 없어요. 주로 어디냐면 인제 원통 가는데 거기는 해골바가지가 막 그려져 있더라고요. 하여튼 저 가다 보면 해골바가지가 막 그려져서 굴르면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산이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아주 악산이라 그래요. 그게 악산, 그죠? 장대 비탈면 이런 데서나 설치하는 겁니다. 구배가 말이죠. 산이 있는데 충청도 산은 전부 다 밋밋해 이래 그냥 이게 산인지 아닌지 헷갈려 이게. 여기다가 피암 터널을 설치한다는 건 미치놈이야. 그래서 구배가 이렇게 딱 서 있는 데 있습니다. 이럴 때 피암 터널을 대대적으로 설치를 하는 거예요. 일본 애들은요. 근데 이걸 그릴 때 0.5피에다 크게 그리는 겁니다. 그래도 철근 백운도까지 다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다 밴딩 모멘트 사이에 그림 그려도 돼. 그래서 철근 백운도를 이렇게 쫙 그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철근 백운도는. 그래서 여기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거는 다이아 35mm 2형 철근, 요거는 다이아 19mm 2형 철근, 여기도 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건 주철근, 여기다 다이아 19mm 철근 이런 식으로 써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이라고 딱 써놓고 여기다 이렇게 해서 보조기층, 그 다음에 여기는 아스콘 표층. 요런 그림을 그릴 때 우리가 대부분이 불연성민이 이렇게 발달되어 있잖아요, 그죠? 불연성민이 이렇게 발달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여기다 낙석바지 이렇게 와이어도 뒤집어 씌우고 여기다 와이어 같은 거 씌우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산악 터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단층 파쇄도 이렇게 있고 이런 그림을 좀 잘 그리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다음에 시험장에 가서 사면 안정에 대한 문제가 나잖아요. 여러분은 낙석 방지 대책이 느닷없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낙석 방지공에 대한 문제가 1교시공에 나올 수가 있어요. 토질에서도 지난번에 이 대단한 문제 났거든요. 여러분들 낙석 방지공이 바로 이게 낙석 방지공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거의 폭은요 최소한도 1차선 정도 되면요 한 12m 정도 돼야 되잖아요. 4m, 4m만 따져도 8m 여유도 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의 두께는 최소한도 50전 이상, 요 두께는 최소한도 60전 이상에서 1m까지 하면 좋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쫙 그리는 거예요. 여기다가 여기도 이제 고무를 쳐야 됩니다. 이렇게 다 이런 식으로 빵빵하게 해가지고, 아니면 이걸 철골 구조로 해도 되는 거예요. H빔으로. 이거 대신에 H빔을 설치해서 우리가 해도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일본 애들은 이걸 H빔으로 시공을 많이 했던 것만 가보니까, 그죠? H빔으로 하는 게 좋다고요. 시공이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피암 터널 같은 그림은 한번 났을 때 제대로 좀 해놓은 게 좋습니다.